한반도 인물사.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주몽. 동명성왕은 고구려의 초대 임금으로 이름은 주몽인데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의 성은 고이고 비가 주몽이라 했으며 삼국사기 등에는 추모 중모 중의 상의 도모란 이름도 전합니다. 부여 금화왕의 아들인 대소의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주몽 신화는 여러 문헌에 나타나지만 부삼국사와 고구려 본기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신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의 아들로 출생한다. 천재가 태자 해모수를 부여해 옛 도읍지로 보낸다. 옛 도읍지는 천재의 명에 따라 동해 가서번으로 나라를 옮겨 동부여를 세운 부루왕의 땅이었다. 오룡거에 탄 해모수는 고니를 탄 1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강했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기스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차고 있었다.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천왕랑이라고 불렀다. 해모수는 웅시면 물가에 놀러 나온 하백의 세 딸을 아름다운 구리집으로 유혹하여 그 가운데 마디인 유화와 억지로 통정한다. 해모수가 용수래를 따라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 유화와의 혼인을 요청한다. 해모수와의 변신술 대결에서 패한 하백은 혼인을 허락한 뒤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갈까 걱정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둘을 함께 가죽수레에 넣어 웅수레에 싣는다. 하지만 술이 깬 해모수는 유화의 금비녀로 가죽수레를 뚫고 홀로 승천한다. 하백이 크게 노하여 유화를 우발수로 추방한다. 유화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 동부여의 금화왕에게 갔는데 금화왕은 유화가 천자의 비라는 걸 알고 별궁에 든다. 그 뒤 유화는 햇빛이 몸을 비추어 임신을 하고 원쪽 겨드랑이에서 큰 날을 낳는다. 왕이 알을 버렸으나 우마가 피해가고 새가 기수로 품어 어쩔 수 없이 유화에게 돌려주었더니 마침내 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온다. 한 달이 지나 말을 하였는데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자 백발백중으로 파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했다. 성장하면서 금화왕의 7 아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는데 너무 뛰어나서 항상 질시를 받는다. 그래서 주몽은 유화가 준비해준 준말을 타고 세법과 더불어 동부여를 떠난다. 압록강 동북쪽 엄체수에 이르러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자의 손자 하백의 외손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말하면서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뒤쫓는 군사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강을 건넌다. 졸본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뒤 비료왕 송양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아서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에 묻고 장사를 지낸다. 현재 전해지는 주몽 설화는 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해서인지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의 설화와 고구려의 건국설화가 비슷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부여의 동명왕과 고구려의 주몽을 다른 인물로 여깁니다. 주몽은 햇빛에 의한 회임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데 선비족을 통합한 단석궤도 햇빛에 의한 회임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해모수가 주몽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대소의 위협에서 무사히 벗어난 주몽은 남쪽으로 향해 졸본에 정착해 졸본의 둘째 딸과 결혼해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일부 신화에서는 졸본이 연타발이라고 하며 둘째 딸이 소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본 부여왕을 이어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고시로 전해지지만 원래 성씨는 아버지인 해모수를 따른 해씨이며 해는 태양, 천손을 의미해 고구려의 천손의식이 의인화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 태조왕 당시 계루부 고시가 집권하자 정통성을 위해 시조인 주몽의 성씨를 고시로 바꾸었고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영토확장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은 영토확장을 위해 우선 변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방에 살고 있던 말갈족 부락을 평정해 말갈족이 더 이상 국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36년에는 훈강 상류에 있던 비류국의 왕 송양에게 활쏘기 경쟁으로 이겨 항복을 받아내 옛 땅을 회복했다라는 뜻의 고구려 말인 다물로 계칭하고 송양을 그곳의 도주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34년 졸본성과 궁궐을 완성해 나라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기원전 32년에는 오이와 부문노를 보내 태백산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을 정복했고 기원전 28년에는 부위엄을 보내 부곡절을 정복했습니다. 주몽 신화의 내용과 진실.
고구려 건국 신화에 두 가지의 건국 과정이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건국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명성 태왕이 졸본에 정착하여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비류로 동생은 옴조로 이름 지어졌다. 이후 추모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비류와 온조는 왕위에 오르는 가장 유력한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비류와 온조를 얻기 이전에 동명성왕과 북부여의 애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오자 추모성왕이 반겼다. 게다가 추모성왕은 첫째 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임명하자 비류와 온조 형제는 후일이 두려워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다음은 중국인이 쓴 중국사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고구려 건국설화입니다. 북부여의 왕인 헤브로의 아들 우태는 소선호라고 불리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형 비류와 동생 온조이다. 그러나 우태가 죽자 졸본으로 망명한 주몽과 재혼하였다고 한다. 주몽은 소선호와 두 형제를 잘 보살펴 주었고 소선호는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부여 예씨와 혼인하여 얻은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주몽의 마음은 유리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유리를 태자로 삼는다. 그러자 형인 비류가 아우인 온조에게 말하기를 대왕의 업적이 크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으나 이제는 나라가 유리의 손에 들어갔으니 다른 나라를 세우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대수와 패스를 건너 미추홀의 나라를 건국하였다. 주몽은 동부여 금화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동부여를 떠나 남하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뒤 비류국을 점령하는 등 점차 세력을 키워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몽의 신화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주몽의 혈통과 능력을 신성화하기 위해 먼저 부역의 민족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천신의 권위와 혈통을 끌어들여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를 아버지로 삼습니다. 해씨는 주몽의 성인 고씨와 혈통이 다른 고구려 지배 세력 가운데 하나였는데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 된 것은 천재의 권위와 해씨 집단의 힘을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계책에 따른 것입니다. 주몽은 해모수만이 아니라 하백계 집단도 끌어들이는데 왕의 시비가 빛에 의해 임신을 한다는 부역의 전승이 있지만 유화는 단지 시비가 아니라 하백의 딸로 되어 압록강 수신을 숭배하는 세력을 통합합니다. 천신과 지신의 결합에 의해 건국주가 탄생했다는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주몽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몇 가지 점을 더 부각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명사수라는 것입니다. 원시 고대 사회에서 헐쏘기 능력은 영웅의 핵심적 징표였는데 주몽은 어려서는 파리를 쏘아 명사수, 곧 주몽이란 이름을 얻었고 성장기에는 동부여 왕자들의 질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탁월한 사냥 능력을 뽐냈습니다. 동부여를 탈출해서는 유화가 보낸 비둘기를 쏘아 보리 종자를 얻었고 나라를 세운 뒤에는 백보밖에 옷가락질을 놓고 쏘아 비류국 왕 송영을 굴복시키는 등 주몽의 활은 그의 군사적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활은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종교적 능력의 상징이기도 한데 주몽은 위기 상황에서 천재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란 일종의 주문을 외우면서 활로 물을 쳐서 어별결을 만들어 활은 주술적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주몽의 이런 행위가 말해주듯 주몽은 군사적 영웅이면서 종교적 영웅, 다시 말해 주술사이기도 한데 유화가 보낸 비둘기 한 쌍을 활로 쏘아 떨어뜨린 뒤 죽은 비둘기에게 물을 뿜어 되살리는 신비한 능력도 보여줍니다. 주몽은 비류국 왕 송양과의 싸움 과정에서 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위협하며 주문을 외우는데 이 주문이 효력을 발휘해 큰 비가 내려 송양의 도움을 물에 잠기게 합니다. 이처럼 주몽 신화는 주몽을 군사적 영웅이자 종교적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해서 일찍 준말을 알아보고 그 말의 혀뿌리에 바늘을 꽂아 여의게 하여 금화왕으로부터 그 말을 얻습니다. 주몽은 신하 부분노로 하여금 비류국의 고각을 몰래 가져오게 한 뒤 색을 검게 칠해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붕실을 썩은 나무로 지어 오래 묵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도읍의 선후를 따지는 비류국왕의 입을 막습니다. 또 고구려 건국 영웅 주몽은 후대의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역사가 고조선을 기원으로 삼아 통합되는 과정에서 단군과 관계를 맺고 부로의 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단군기라는 문헌에는 단군이 하백의 딸과 관계를 맺어 아들 부루를 낳았는데 해모수가 또 하백의 딸과 결혼해 주몽을 낳았으니 주몽은 부루와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몽은 어머니 유화를 통해 단군과 연결되며 단군은 주몽의 이모부가 되는 셈인데 목적에 따라 혈통이 통합되면서 주몽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주몽이 건넜다는 엄니대수는 어디였을까? 주몽이 북부여에서 길을 떠나 남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여의 엄니대수라는 물가에 다다라.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따님이 어머니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의 무리를 짓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대가 무리로 떠올라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도 강물을 건너가려 할 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북부여의 군사가 쫓아왔다면 북부여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엄니대수는 북부여 인근을 흐르는 북류 송화강 부근이거나 환인 서북쪽에 위치한 통화를 흐르는 본강 상류로 추측됩니다. 주몽은 북부여를 출발할 때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함께 했으며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제사, 무골, 묵거를 만나는 등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력을 갖췄으나 세력은 미약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몽이 도착한 졸본 비류수 부근에는 이미 부여에서 먼저 내려온 다른 세력들이 많았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추모왕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더니 졸본부여왕의 아들은 없고 다만 딸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여왕은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했으며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졸본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설에는 연타반의 딸 소선호가 처음 우태와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우태가 죽은 뒤 북부여에서 도망 온 주몽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를 세우기까지 토착 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후 비류수에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류지방에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찾아올라가 송양이 왕으로 있는 비류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류국에 도착한 주몽은 비류국의 송양을 제압한 후 그 지방을 다물도로 칭하고 송양에게 비류지역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송양 세력을 고구려에 편입시키는데, 다물은 과거의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몽이 환인에 도착해 처음 영토를 확장한 지역이 송양의 비류국이었는데, 주몽이 비류국의 지명을 다물도로 칭한 것은 과거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옛 만주 땅에 세웠던 한사군을 몰아내는 일이라, 중국 부안서 고구려조는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전투를 잘하고 노략질하길 좋아한다고 비난합니다. 고구려는 언제 건국되었을까? 추모왕은 기원전 37년 나이 22세에 나라를 세운 후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고 삼국사기는 고구려 건국일을 확정하는데, 사실이라면 고구려는 기원 후 668년에 당나라에 멸망했으니 705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도 많은데, 한서 지리지에는 기원전 37년 이전에 이미 압록강 유역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가진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을 설치할 때 현도군 내에 세 곳에 현을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였다고 해서 기원전 108년 무렵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비기에는 고구려가 900년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원전 37년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선 시기에 고구려가 건국된 것입니다. 당나라 사신 가언충이 고구려의 비기에 900년이 안 되어 80세 된 대장이 이 나라를 멸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는 한나라 때부터 있었고 지금 900년이 되었는데 당나라 고종의 나이가 80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와 북한 학자들은 고구려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77년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고구려인들이 직접 만든 광개토대왕비와 중원고구려비에는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몽이 환인에 도착해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미 환인 비류수 부근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연타발, 소선호의 졸본부여나 비류지역 송양의 나라 이름이었던 고구려를 계속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선호가 우태와 혼인의 비류를 낳았고 우태가 죽자 주몽과 재혼의 온조를 낳았다는 설도 있는데, 백제의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 우태는 북부여왕 해부르의 서손이고 어머니 소선호는 졸본인 연타발의 딸입니다. 당시의 시기나 장소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소선호는 우태에게 시집가서 비류와 온조를 낳고 우태가 죽은 뒤 추모왕과 결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몽을 백제의 시조로도 보는데, 속일본기에는 백제 원조 도모왕은 하백의 딸이 일정에 감흥하여 태어났다고 연력 8년 1월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찬성 실록과 일본서기에도 백제의 시조를 도모로 설정하고 있으며, 백제왕실의 후예인 인정은 백제의 태조를 온조왕이 아니라 주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무 천왕의 생모인 고야신 입의 묘비명에는
백제의 먼 조상인 도모왕은 화백의 딸이 태양의 점기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성태후는 그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백제에서 주몽을 시조로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6년 MBC 드라마 주몽에서는 송일국이, 2010년 KBS 드라마 근초고왕에서는 이덕화가, 2017년 KBS 한국사기에서는 조장호가 주몽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한반도 인물사는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주몽이었습니다.